네, 오늘도 역시 폭력 시위와 관련된 이야기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복면 시위, 그거 아랍 테러리스트가 그렇게 하는 거다. 우리 없애자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자, 투쟁을 외치지만 또 종교 인사들을 통해서 중재해달라는 이중적 태도가 좀 보이는데 관련된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있었던 국무회의에서의 박근혜 대통령 발언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불법 폭력 행위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슬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감추고서. 또한 수배 중인 상황에서 계속 불법 집회를 주도하는 것은 정부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복면 시위 안 된다. 이참에 뭔가를 바꿔야 된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거죠. 네. 박성원 의원,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봅니까? 일단 대통령이 사실은 순방의 여독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네. 지금 약간의 아까 기침 기운도 있고 네. 한데 사실은 총리에게 오늘 회의를 주재하는 방안을 처음에 검토했다가 네. 직접 주재하는 걸로 바꿔서 네. 단호하게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절대 허용될 수 없고 이를 위해서 복면 금지법도 도입돼야 된다. 그리고 또 다른 차원이지만 지금 IS 테러와 관련해서 테러 방지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 그리고 또한 경제와 관련해서 경제활성화법과 FTA를 얘기했는데 그만큼 이 사안이 중차대하고 어떤 국정과제를 수행하고 또 대한민국 법질서를 세우는데 지금 한시도 지금 여기서 물러설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아마 강한 의지를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대통령이 저렇게 복면금지법에 대해서 또 불법 폭력 시위의 근절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과 주요 법안 협상에 있어서 네. 아마 새누리당이 저 부분을 결코 양보하지 않을 마지노선으로 강하게 들고 나온다면 통과 가능성은 좀 높아지지만 그러나 국회 네. 선진화법이 있기 때문에 네. 저렇다 하더라도 야당이 끝끝내 만일에 이 부분을 물고 늘어진다면 상당 부분 절충된 선에서 통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사회부 임도현 차장, 네. 그러면 12월 5일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죠. 역시 비슷한 도심의 광화문 집회를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재단체가 예고했는데 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비슷한 상황이 또 되풀이될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일단 외견상으로는 지난 주말에 경찰이 민노총 압수수색도 했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민노총은 당초 전국에 분산 집회하려던 것을 서울에 총 집결시켜서 상경투쟁하겠다 이렇게 좀 강경한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그리고 한상균 위원장도 조계사에 은신하고 있지만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네. 국가가 국민을 죽이고 있다. 네. 우리가 우리 권력을 되찾자. 모두 나서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네. 한편으로는 조계사 화쟁위원회를 통해서 적극적인 중재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폭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저게 바로 이제 오늘 새벽에 네.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이고요. 국가가 국민을 죽이고 있다? 저것은 아마 이제 백남기 씨가 시위 당시 그 중태에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언급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우리 권력을 찾자? 이야. 그래서 저것은 이제 12월 5일 2차 총궐기 집회 동력을 좀 끌어모으기 위해서 네. 시위 단체나 재단체를 좀 이제 끌어모으기 위한 그런 선언적인 단어로 보이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겉으로는 저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좀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네. 뭔가 정부 쪽과 중재를 해주길 바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사실 외교상 수세에 몰리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계속 밝히고 있고 네. 아마 12월 5일 집회에서 또다시 만약에 파이프가 등장한다면 정부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민노총이 조금 수위를 낮출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더 과격해질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지만 저번 집회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었잖아요. 그렇죠. 크게 보면 네. 국정교과서 문제나 노동개혁 문제를 거론을 했는데 그런 거 어차피 변한 거 하나도 없고 네.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진압이 과잉이었냐 과잉 진압과 폭력 시였냐 이 두 부분만 남은 상황이고 요거 조건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고 또 한상균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외곽에서 지금 그렇죠. 바깥에서 지금 조계종에서 의심하면서 또 시위를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시위 자체의 불법성이 상징적으로 더 높아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게 오히려 지금 양쪽의 대립이 좀 극한적으로 간 상황이어서 오히려 더 강하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우려가 되긴 합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한상균 위원장은 직접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수배 중인 사람이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면서 민노총 위원장 한상균 위원장을 딱 지목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나 한상균 위원장 이런 공권력과 국가의 의지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오늘 CBS 라디오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제가 듣고 동의하지 못할 포인트들이 너무 많습니다.
과연 어떤 것들인지 한번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법원에서 체포영장들에 대한 것들을 영장이 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으로 지금까지 체포영장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이 일정들을 좀 소화하고 출석하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영장을 청구하는 사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을 처리한다라면 저는 언제든지 출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구들 넷이 사는 집에도 벤치가 있고 브라이어가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해머 관련해서는 우리가 늘 집회 때가 되면 얼음을 놔두고 부수는 퍼포먼스를 하는 용도였거든요. 이것을 마치 시 용품이나 되는 양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들은 정말 치졸하기도 그지없습니다. 저희는 평화 시위를 할 것이고 차벽이 있다라면 정당한 항의의 표현들을 하겠다라는 약속들을 지난 총궐기 때 얼마많은 물량의 살수를 했습니다. 그래도 집회 대우들은 꿋꿋하게 그것을 맞았었어요. 이번에도 많은 살수를 하면 저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맞을 수밖에 없죠. 아, 그렇군요. 산상균 위원장은 약자였군요. 쏘면 맞을 수밖에 없죠. 동의하십니까?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좀 교묘하게, 네. 좀 이상하게 얘기를 하시는 게, 지금 민노총 압수수색했잖아요, 전주에 네. 보면. 거기 나왔던 내용들이 뭐 경찰 무전기 2개, 그렇죠. 뭐 진압 헬멧, 네. 그다음에 손도끼, 해머 7개, 또 이제 빠르러 가지고 노루발 못벗기 2개, 네. 뭐 밧줄은 이제 버스를 넘어뜨릴 때 쓰는 그 밧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게 그냥 일반 가정집에 충분히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약자라고 얘기하시는 건 일단 사실 좀 아닌 것 같고요. 저런 물건을 두고 있는 4인 가정들이 충분히 많이 있다는 것이 한상균 위원장의 생각인 거죠. 저거는 사실 4인 가족이 아니라 가족들이 사용할 물건들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또 두 번째로 지금 그 얘기 하셨잖아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구속영장 발부된 사례가 없다. 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도로교통법 위반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된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로 기소를 했는데 재판에 출석을 안 한 거거든요. 재판을 출석을 안 하니까 법원에서 강제로 데려와서라도 그럼 재판을 진행해야 되니까 구속영장을 발부한 거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죠. 불법 시위를 주도해서 재판을 받는데 네. 안 나오니까 그렇죠. 나오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난 다음번 불법 시위를 한 다음에 일정을 소화하고 나가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법원 재판을 그렇게 내 마음대로 막 날짜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형사 네. 재판이.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 거지.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도로교통법 하나 위반했다고 영장을 발부해서 탄압당했다. 이거는 굉장히 좀 어불성설인 주장입니다. 자, 임도현 차장.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렇게 다음번 예고까지 하는 과정에 한상균 위원장 다양한 얘기를 내놓았거든요. 저런 경우는 경찰에서는 저렇게 뭐 수색을 할 수도 없고 찾아가서 잡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은 좀 경찰 내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경찰이 1차 시위 때도 한상균 위원장이 이 광화문 시위를 지휘하면서 현장에 나올 것을 예상을 했지만 네. 거기에서 물리력을 동원해서 집회 때 검거 작전을 펼치면서 큰 불상사가 날 수 있었거든요. 그날 네. 그 경찰은 호위에 대한 1000여 명이 주변에 이제 있었던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조계사 내부에서 종종 SNS로 시위를 좀 지휘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을 하고 있지만 경찰도 알지만 거기에 진입하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이 김진태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다가 곤혹을 치렀는데 그래서 경찰로서는 주변 경계를 강화하고 이번 조계사 은신이 얼마나 길을지 그리고 12월 5일에 만일에 2차 집회 때 한상균 위원장이 나온다면 네. 그때는 아마 좀 더 강한 방식으로 검거 작전을 시도를 할 겁니다. 좀 무례해서라도 또다시 계속해서 이런 그 지휘를 외곽에서 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데요, 이제 그동안 우리가 법 체계상 집시법, 뭐, 체포는 하지만 재판을 거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선처랄까, 네. 무겁지 않은 처벌을 받은 거로 기록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집시법으로 처벌된 분을 쭉 보면 총 1,909명입니다. 네. 근데 실제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4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네. 벌금형이 선고됐죠. 1,122명 정도가 벌금형이 선고되고 네. 뭐 선고유예라고 해서 네. 이번 한번 사실상 법원에서 봐주는 것. 네. 그게 217명, 또 집행유예가 164명이었으니까요. 네. 실질적으로 집시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게 저렇게 적은 걸 보면 네. 불법 시위에 대해서 법원에서 어찌 보면 조금 관대한 판결을 한 것이고요. 네. 또 저는 좀 아쉬운 건 이제 실형을 선고받은 분들은 대부분 아마 경찰에게 중상을 입히거나 네. 아니면 기물파손 정도 심하거나 그랬을 텐데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사실 집회 시위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되는 자유니까 네. 당연히 보호받아야겠지만 이게 폭행이나 이제 과격 시위로 가게 되면 본인들이 하고 있는 얘기 목소리도 나오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런 집회 시위 자유를 엄격하게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불법 시위를 근절한다는 게 더 필요하다는 걸 감안하면 네. 저는 어느 정도
정도 좀 형이 가중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사회적 분위기라는 것이 이제 법원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올 가을에 있었던 서울의 도심 시위 그리고 복면 시위 생생하게 TV에 중계됐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판례가 쌓일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가 잠시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치외법권이냐 조계사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발언 때문에 새누리당과 조계사 불교계가 아주 감정 싸움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영상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확인하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법당이 그 공권력이 침탈해서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에이, 없고요. 아니 불교는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어느 종교가 뭐죠? 지금 폭력 종교 시위에 이야기하세요. 대한 아니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만약에 의원님이 다니는 교회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거기 공권력 퇴역하고 말할 수 있어요? 저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성철 갖다 대요? 맞지도 않는 사항을. 무조건 법원에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먼저 일어나서 이거 참 예의가 아닌데. 갔다 오세요. 기다릴게요. 기다릴게요. 저는 이제 갔다 오시든 알아서 저기 있을게요. 내일 또 모레도 사과할 때까지 항의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도 모레도 그러니까 오늘도 내일도 계속 항의 방문하겠다고 했는데 조수진 차장 오늘 실제로 이렇게 항의 방문이 이어졌습니까? 네, 오늘 항의 방문은 없었습니다. 바로 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와 여기에 대한 애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항의 방문은 하지 않았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조계사 같은 경우에는 김진태 의원보다는 새누리당에 공식 사과할 것을 계속 요구할 계획입니다. 자,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새누리당 자체가 불교계를 무시하고 있다. 불교계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겠는데 임도현 차장. 네. 저 영상 저희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 두 번 봤습니다만 가장 눈에 띄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러니까 가장 김진태 의원을 압박하는 대표 발언을 하셨던 분인데 저분이죠. 예. 저분이 부주지 스님이라고 돼 있죠. 조계사 이제 부주지 스님이고요. 이번에 한상균 위원장이 피신해 있는 곳에서 이제 면담도 했던 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분이 출가한 지 한 30년 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전에는 광명에 있는 금강정사 주지 스님을 역임했고요. 또 네. 조계종에서 총무원 국장을 역임한 뒤에 석 달 전에 조계사의 부주지로 발령이 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분이 담화 스님인데 그 김진태 아닙니다. 한상균 위원장이 나오는 한 컷 사진을 보면 거기에 이제 중재를 맡은 분 화쟁위원회 스님과 함께 딱 나오는 분이어서 이번 이 조계사에서 이 진행되는 대화 노력, 중재 시도와 관련해서 깊이 관여한 분으로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박성원 의원? 네. 조계사가 상중이라 방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사실 어제도 상중이었잖아요. 네. 조계사로서는 저런 영상이 나가는 것, 아니 어떻게 우리 법당과 마당에 경찰이 들어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 관련해서 종교계의 노력으로 볼 수도 있고 약간 종교계의 특권의식으로 보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평가를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느끼셨나요? 일단 종교의 입장에서는 불교의 입장에서는 어떤 법당의 경찰력을 필요하면 넣어야 된다라는 표현은 받아들이에 따라서는 상당히 불쾌하게 받아들이고 이 종교의 자유에 대한 탄압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지금 이 사안은 어떤 종교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의 자유도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대한민국이 존재함으로써 보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그 광화문에서 있었던 불법 폭력 집회 이런 것들에 대한 더구나 그것을 2차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그리고 법을 근본적으로 짓밟고 있는 이러한 어떤 반법치에 대한 법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대해서 조계사가 본의 아니게 마치 그 의도와 다르게 어떤 그런 범법을 보호하는 근거지처럼 된다면 네. 이것은 어떤 우리나라 불교 전체의 국민에 대한 이미지도 문제고 또 하나는 제가 정말 우려하는 것은 아까 여기 공개는 안 됐습니다만 지금 김 의원에 대해서 공격하면서 김 의원의 또 어떤 종교를 또 문제 삼는 이런 발언들이 네, 있었는데 자칫 이것이 정말 대한민국 유례없는 종교 간의 평화가 유지되는 나라에 네. 이것이 만일에 종교 간의 어떤 갈등으로 야기된다면 네. 이것은 조계종 스스로도 원하지 않는 사태일 것이기 때문에 네. 스스로가 한상균 위원장이 스스로가 정당하다면 나아가서
그 스스로가 정당하게 자기 주장을 하라. 이렇게 정리하는 게 수순일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정치인들이 이번 그 김진태 의원과 이 조계종의 그 대립에 대해서는 말씀을 아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종교계를 자극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조계종과 불교계 간곡하게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이 공권력이라는 것도 인정을 하고 또 국가와 법 질서가 있어야만 종교도 존재를 하는 겁니다. 종교가 우리 국민에게 많은 위안을 줘야 되는데 그 전제는 이 어떤 범법 행위를 감싸는 것이 바로 대자대비한 그런 부처님의 은혜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한상균 위원장에게 이런 어떻게 하면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득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 그 한 위원장 발언 들어보셨는데 정당한 항의 표현을 하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말대로라면 지금 조계사에서 나와서 네.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주장을 법정이라든지 검찰 앞에서 펴기를 바랍니다. 네. 일단 김진태 의원 오늘 직접 글을 썼는데 불교개혁 관련해서 유구한 호국불교, 애국불교의 전통을 갖고 있지 않느냐. 조계종이 명예로운 전통을 살려서 난세의 등불이 되길 바란다. 결국 사과는 아니지만 좀 화전이랄까 같이 좀 이해하는 쪽으로 가자는 뜻을 보인 것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계종 그리고 조계사와 새누리당 간의 갈등이 과연 어떻게 이어질지 좀 궁금한데 계속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국무회의 자리에서요. 박근혜 대통령이 한상균 위원장 그리고 복면 시위와 관련된 얘기만 한 게 아닙니다. 정치권을 향해서도 다시 한번 고강도 주문을 내놨습니다. 그 영상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날 우리 경제를 걱정하면 뭐합니까?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고 경제 걱정만 하고 민생이 어렵다고 그러고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위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회가 다른 이유를 들어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자, 박성원 논설위원 지금 보니까요. 네. 위선이다. 네. 맨날 말로만 립 서비스만 하면 뭐하냐. 이것도 국회를 향해서 굉장히 강한 질타를 한 건데 네. 어떤 배경으로 봐야 됩니까? 지금 경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노동개혁법이라든지 경제활성화법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아마 가장 강하게 강조하고 싶었던 대목이 그 한중 FTA를 네. 포함한 그 지금 3개의 중요한 FTA가 지금 네. 그 비준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 그 한중 FTA는 특히나 만일에 26일 모레까지 비준이 되지 않는다면 네. 이 그 발효되는데 필요한 준비 절차와 감안해서 올해 받을 수 있는 이 관세 혜택을 네.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게 거의 54억 달러에 육박하는 54억 달러면 5조 원이 넘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그 정도에 해당하는 경제적 그 혜택이 네. 날아가는 건데 올해분이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말 국민과 경제를 생각한다면 국회의원들이 지금 말로만 민주주의 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통과시켜주는 이런 빨리 위선의 정치를 걷어달라 이런 호소를 한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 이제 박성원 의원이 한 얘기 보면 자 26일까지 FTA를 비준하면 연말까지 필요한 절차를 맞춰서 연말 될 때쯤 정산하는 우리 수출 기업들의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54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율까지 감안하면 6조 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이거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우리 국회 얘기인데 이 6조 원 국고로 들어간다면 여야 정치인들이 계속 반복해 얘기하는 복지나 다양한 예산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순희 차장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박근혜 대통령 지금 국회 상황 보면 상당히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박성원 논설위원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른바 경제 활성화 법안이라든지 시급한 민생 법안이 지금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 한심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박 대통령이 이거를 과연 꾸짖기만 할 거냐 이 부분은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5선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대통령처럼 여야 의원들에게 수시로 전화도 하고 또 아주 좀 유머를 섞어가면서도 강곡하게 호소하는 그런 방안도 같이 찾아야지 이거는 그냥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에게 맨날 앉아서 립 서비스만 하고 이렇다면 전직 5선 의원 출신의 대통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 부정일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채찍질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야 간의 대화도 꽉 막혀 있고 청와대와 국회 사이의 대화도 많이 막혀 있고 자, 이틀 남은 일인데 사실 이제 국가장이란 지금 초유의 상황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서울대학병원에 빈소로 많이 가 있거든요. YS 서거 이후에
전국도 또 국회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아침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다양한 발언을 내놨는데 그 모습 중에 굉장히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감기 기운 같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같이 한번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 5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테러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때에 테러 단체들이 불법 시위에 섞여 들어와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많은 일정을 짧은 기간에 소화해내느라 건강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예전 그 TV 광고를 활용해서 좀 익살스럽게 꾸며봤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열흘 넘는 해외 출장 강행군 때문에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네요. 지금부터 제 51회 국무회의를 그렇죠. 개최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굉장히 여성 정치인이지만 강한 이미지를 트레이드마크로 갖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저런 모습은 보이려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오늘 아침 그 보기 어려운 장면이 TV에 잡혔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뉴스 점검해봤습니다.